이 자식 이름 빌랑 청이라고 불러줘. 저주라고 치운 굴레. 하시고 오늘 지금 들으신 대목은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심청전, 심청가에서 곽씨 부인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대목인데요. 오늘의 유튜브 유언과 관련된 대목이었습니다. 오늘 유언에 대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언공증 전문으로 하는 안경재 변호사입니다. 아이씨가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이렇게 예양의 도시 광주에서 국악인들과 함께 유언에 대해서 하게 돼서 참 남다르네요. 네. 다 유언이라고 하면 네. 참 생소한 편이거든요. 왜냐면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유언이라고 하면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 뭐 남기는 이야기 말 그대로 그 말 그렇게만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언이라고 정확하게 유언이 뭔지 딱 정의를 법률적으로 내려주시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유언이시겠죠. 죽기 네네. 전에 죽으면서 하는 말이겠죠. 그 말 그대로 하면. 근데 법률적으로 유언은 죽기 전에 하는 말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경우겠죠. 그래서 대개는 유언사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컨대 재산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후견인을 누구로 정한다든지 그래서 법으로 이렇게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유언을 하면 효력이 있고 나머지는 사실은 유언을 해도 그냥 뭐 어떤 그분의 뜻인 거지 법적으로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알아볼 거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냥 어른들이 남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는 그 그렇죠. 유언에 대한 공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유언의 방법에는 네, 제가 듣기로는 5가지가 있다고 어휴. 들었거든요. 많이 하시네요. 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녹음하는 방식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자필로 쓰는 네. 자필 증서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유언장 본인들이 열편을 쓰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본인들이 지워지지 않는. 그쵸 자필로 네네네. 이렇게 쓰는 거 자필 유언장 음. 뭐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는데 제일 이제 대표적이고 효력이 강한 건 공증 방식이죠. 그러면 공증은 이제 크게는 2가지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처럼 변호사님이나 공증 사무실을 찾아가는 방법과 어떻게 보면 출장 불러서 하는 법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그 인증을 받는다던가 뭐 증인이 필요하다던가에 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유언은 공증사무소에서 직접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증사무소에서 작성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출장을 가서 해도 됩니다. 직접 모시고 와서 아니 연락을 혹시 해서? 그러니까 공증 네네네. 변호사가 현장에 가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작성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사인 받고 도장 다 찍고. 그럼 뭐 혹시 아프셔서 병원에 있거나 하시는 경우에도 오셔서 그렇죠. 가능한가요? 네. 근데 비용이 좀 늘겠죠. 출장비가 아무래도 출장비가 추가가 아무래도. 되겠지요. 그럼 만약에 이제 아프시긴 한데 우리가 특히 요즘에 좀 일반적으로 본 게 병원이나 요양 뭐 병원이나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혹시 그럴 때는 어쩔 때는 우리는 뭐 이제 정신이 온전하다 하고 어쩔 때는 좀 아프다 하실 때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유언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내 재산을 처분하는 문제예요. 네네네네. 정신이 없는 사람이 유언을 한 걸 효력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판단 능력이 없어. 그렇죠. 그런 분이 유언한 거는 사실 주변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꼬드겨서 한 번 쓸 때 그런 효력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약간의 협박성이랄까요? 뭐 네. 일단 좀 이렇게 정신이 좀 안 좋은 분이 한 얘기를 법적으로 효력 있게 해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판례도 치매라고 해서 꼭 유언이 못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치매여도 그 경증 뭐 약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판단 능력 있는 경우는 유언이 가능한데 실제로는 이제 분쟁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치매인 경우에는 물론 이제 공증이도 하지만 병원에서 뭐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으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왔는데 경계가 되면 이제 좀 제가 물어보기도 해요. 뭐 더하기도 좀 시켜보고 왜냐면 이제 어르신들 막 80대 90대 되는 분들 사실 2자릿수 더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럼 뭐 3 더하기 4 이거 쉽죠? 7 더하기 9 이런 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게 좀 약간씩 이제 테스트 해보고 괜찮으면 하고 좀 이분은 도저히 뭐 판단이 없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안 하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 보면 치매도 가능은 하지만 판단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서 그렇죠. 하고, 만약에 약간 중증이든 경증이든 판단 능력은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나중에 법적 어떤 그런 걸 위해서 좀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의사의 뭐 소견서라던가 그런 경우도 이제 해서 하면 더 효력이 강화될 수도 있고 좋겠네요. 맞기도 한데 사실은 유언 공증인 판단에도 맡기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증 효력이 있는 겁니다. 다만 그 공증이 절대는 아니니까 이제 나중에 유족들이 뭐 우리 아버님이 그 정신 상태가 안 좋아지셨는데 뭐 큰아들이 꼬셔서 한 거다 뭐 이러고서 이제 소송하는 경우가 치매 뭐 병원 다니고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가능한 좀 안전한 장치 하나도 더 그쵸. 해주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의미로. 공증했다면 공증이 판단했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하나 뭐 사람 일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뭐 조금 더 보완하자면 의사의 진단서 같은 거는 꼭 요건은 아니나 받아주면 하면 좋다.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이런 거. 잘한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유언의 효력이 네. 있다고 들었어요. 20년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왜 그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 증서를 잊어버렸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유언의 효력의 기한은 제한이 없어요. 아, 그래요? 유언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이후부터 그냥 그때부터는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차 선생님한테 집을 줘라 라고 유언을 했어. 지금 효력 없어요. 제가 언제든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죽었어. 그러면 그때 이제 효력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법적으로 그쵸. 집행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때 보통 이런 걸 집행하면 유언 집행자를 정해요. 아. 뭐 이제 제3자를 정할 수도 있지만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수중자, 재산 받는 자. 아. 그러니까 제가 유언자고 안경재가 차이지에게 내가 가진 부동산을 줘라 라고 유언했으면 이제 난 죽었지만 등기는 여전히 내 앞으로 있잖아요. 그죠? 네. 이 등기를 우리 차 선생님 앞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일을 할 사람을 정해요. 그 보통은 수증자, 차이지 선물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그러면- 제가 이제 직접 찾아서 그쵸.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이제 재산은 어디 있는지 알 거고 원래 제가 다른 자녀가 있다. 처가 있다. 제가 아들 둘과 아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제 상속인은 아내와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제가 유언이 없었으면 그냥 아내와 아들들한테 증여가 가는 거예요. 되는데, 그렇죠. 그 법적 상속이라 그래요. 근데 유언을 했으면 차 선생님이 그 우리 아내와 아이들 허락 없이 네. 법원에 혼자 등기 신청하면 돼요. 뭐 편집자는 법무사한테 맡기겠죠, 그죠? 네네네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쨌든 그런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해서 해도 가능하다는 그쵸. 말씀이신 네. 거네요. 그러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비용이 음. 어느 정도 들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사람들 항상 이제 비용이 제일 궁금한데요. 궁금하죠. 유언은 그 가액에 따라서 정해져요. 뭐 아. 예금 같으면 통장에 있는 돈, 그다음에 뭐 부동산. 상장된 주식 같으면 뭐 거래 시가가 있잖아요. 그거. 네네네네. 부동산 같으면 가액으로 하는데 이제 가액이 실제로 평가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흔히 많이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법에는 시가율이 한다고 했어요. 그럼 뭐 그 현재 시가, 시가를 뭐. 감정할 수도 있지만 유언하자고 따로 감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걸 계산하고 부동산도 보면 아파트 같은 것도 기준시가라고 해서 정해진 세금 내기에 정해진 그 공식적으로 발견되는 금액이 있어요. 네네네네. 그런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 저도 국악 버전 몇 퍼센트인 거 하니 하시오. 그 0.15% 정도 되는데요. 그게 대략 1억이면 15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럼 그게 계속 올라갈까요? 예를 들어서 한계가 있나요? 그쵸. 20억 되면 한 300만 원 되잖아요. 한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100억이면 너무 비싸지겠네요. 1,500만 원이 네네네네네.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300만 원이 한도예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약 20억 이상부터는 그쵸. 똑같다 이 말씀이신 그쵸. 거네요. 똑같죠. 그래서 20억 이하는 0.15%인 거고 그 그 이상부터는 그쵸. 똑같다. 300만 원이 한도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히는 그게 정등분해서 몇천 원, 만 원, 이 정도 이제 장수 따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맥시멈 300 정도에서 그쵸.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천 원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 아까 뭐 아프냐 이런 걸 떠나서도 내 지위, 예를 들면 신용불량자라던가 범죄자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제 신분 같은 그런 경우에도 가능한지. 그 범죄자가 자기 예금의 돈 자기가 찾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으니까 보통 막 아니, 아니, 밭에 그냥- 묻어놓고 그렇지 않나요? 그럼 이렇게 그러면 마늘밭에 범죄자가 네네네. 마늘밭에 묻어둔 묻어놨어. 자기 돈 네, 자기가 쓸 수 있나요? 못 쓰나요? 쓰죠. 그죠? 썼을 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는 가압이 되거나 할 수도 아니, 자기 돈, 있겠지만 자기 돈. 어쨌든 자기 돈이면 마음껏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유언은 자기 재산 처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구나. 아, 그렇지. 잘한다 설명. 그런데 근데 이제 여기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제 유류분이라는 거. 유류분 네네네네. 들어봤어요? 아니요, 왜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제가 재산이 14억 있다고 쳐요. 그럼 원래 제가 그냥 뭔 일이 생기면 우리 아내가 7분의 3, 우리 큰아들이 7분의 2, 작은아들이 7분의 2. 아들들은 똑같고 아내는 50% 줘요. 그러면 아내는 6억, 애들은 4억씩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아, 네네네네. 그런데 내가 이제 전혀 무관계한 네. 이 유튜브 찍었다고 마음에 들었다고 네. 제가 14억을 다 차이게 이랬어요. 듣기만 해도 좋네요. 네. 14억 좀 더 되는데 어떻게? 아, 네.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네. 우리 아내나 아들들 보기엔 좀 억울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아내나 아들들이 그 이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재부동산 예금을 할게. 예금을 네네네. 은행 가서 14억을 다 찾아갔어. 억울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가 네. 원래 받을 6억의 반, 음. 3억 원을 차야 선생님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법적으로 그게 초과 안 할 수도 있고 나는 네. 저 사람 하는 게 저 사람이 좋은 것 같아. 나도 아니 동의한다 하면 괜찮겠지만. 뭐 유튜브 찍어갖고 그다음에 140억을 받았어. 저 정도는 줘도 되고 이럴 수 있는 아, 그렇죠.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아들은 4억이잖아요. 네. 그거의 반 2억. 2억. 그러면 다 찾아가면 아, 14억 중에 7억 가져가겠네, 그죠? 네네네네. 안 찾아가 우리 아내만 찾아가면 3억 찾아가겠죠. 요걸 유류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언자 마음대로 유언자 거니까 마음대로 줄 할 수 수 있다. 있으나. 그러나 가족을 배려해서 어느 정도 뭐 이제 형제자매 뭐 비율이 좀 다르게 안 돼요. 어쨌든 아내나 자녀들은 받을 거에 2분의 1을 가져간다 했는데 이게 사실 맞을까요?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이혼하거나 뭐 할 때도 그 위자료 청구할 때 보면은 왜 그 주부였어도 직업이 그 기여한 그걸 인정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유류분도 약간의 그런 것 때문에 있는 법이 아닐까요? 같을 수도 있겠 이게 뭐 그건 왜 이혼은 왜 그러냐면 남편 명의여도 아니면 아내 명의여도 그 재산은 어떻게 보면 공동의 재산이었잖아요. 네네네네. 재산 분할을 하는데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이혼하면 어떻게 보면 부부라는 동업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죠? 남남이죠.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돈 나눠 가져가는 거라서 네네. 자기 걸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도 맞는데 뭔 얘기냐면 네 명의로 돼 있지만 사실은 그건 가족 공동체 돈이니까 그 가족이 좀 나눠 가져간다라는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날에 우리 농경사 이럴 때는 봤었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같이 일하면 일하고. 그치, 다 아버지 명의로 그렇죠. 하고. 네. 근데 저만 해도 우리 애들 용돈 다 걔들 계좌로 해줬어요. 요즘 거의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돈이 섞이지 않죠, 요즘에는.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질문인데 법조계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유류분을 유지할 건지 좀 없애야 될 건지. 중론은 자녀들 유류분은 좀 적게 하고 부부 유류분은 뭐 갖거나 좀 더 늘리자. 왜냐면 부부는 이제 공동체성이 좀 더 강하죠. 그러니까 법도 시대에 맞춰서 그렇죠. 변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의논이 그쵸. 되고 있다. 그 그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유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0.15%. 그래서 돈이 얼마 드느냐? 근데 맥시멈은 300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치매나 그런데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지워지지 않는 자필이라던가 공인인증사에게서의 증인을 놓고 이제 하는 어떤 그런 법적 효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더 해주실 말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데요. 그 비용 3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20억에 있을 때 300 내는 건 더군다나 공시지가라서 300만 원이 될 정도면 재산 4,50억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지켜야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유언을 사람을 죽고 나서 재산 상속에 관한 싸움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옛날보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더 돈에 대해서 좀 우리 혹시 옛날에 김정은 네. 배우 김정은 알아요? 부자 되세요 광고했다. 네네네네. 우리 예전에 돌잔치 같은 거 하면 그 판사봉 잡기 하거나 공부 잘하라고 네네네. 의사봉 잡기 의사 청칭 잡기 했죠. 네네네. 그리고 돈 잡기 안 했잖아요 잘. 요즘 돌잔치 하면 아마 돈. 다 돈이죠. 네. 이게 사회가 바뀐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저랑 좀 세대 차이가 나. 네, 좀 많이 나죠. 그죠? 저 어릴 때만 해도 저 고시 공부할 때만 해도 돈이 그렇게 많이 아니 돈은 중요하죠. 근데 덜 필요했어요. 핸드폰 없었죠 일단. 자동차 없었죠. 그리고 저 고시 공부할 때 학원 별로 안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공부를 하든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든 사회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누구든지 인식이 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돈 타령 같은 거 좀 들어볼까요? 아쉬워. 아이씨고! 우리 또 이 국악 버전인데 돈 타령 한번 들어보고 생사를 지고를 가진 돈 부귀 공명이 붙은 돈 아쉬워. 자, 인상군 어술에 바퀴같이 둥글 둥글 돈 아, 돈 좋다. 아이씨고! 자, 돈 타령은 흥부가에서 나오는 돈 타령인데요. 잘난 사람은 더 잘났고 못난 사람한테 또 잘난 돈입니다. 유언은 오늘 정리를 해보자면 그 돌아가신 분의 재산뿐만 아니라 근데 가족의 평화를 얘기를 위한 아까도 말했는데 돈 얘기했다가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 돈이 중요해졌고 두 번째는 이제 체면이 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저가 변호사 처음 할 때마다 이혼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혼하면 눈치 보이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본인이 더 중요하잖아요. 제 감정, 제 그러니까 의사, 나의 삶. 제 주변보다. 그쵸, 마이 라이프. 그러니까 주변 눈치를 안 보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돈이 아주 되게 중요한 거죠. 눈치도 안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묘한 현상이 있는데 저하고 제 여동생하고가 더 친할까요?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가 더 친할까요? 솔직히 아내와 더 친하지 않을까요? 저 이혼 네, 얘기 네, 아니라면 그렇죠. 제가 여동생하고는 더러워서 뽀뽀를 안 하는데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게 그죠. 아닙니다. 네. 가족끼리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제가 여동생한테 돈을 1,000만 원 꿔줬다 받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아내한테 1억 원을 줘도 받을 생각을 하네요. 그렇죠. 이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아들 둘이 있어요. 그럼 착했던 그 아들들도 그들보다 배우자들하고 더 친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자녀가 결혼을 안 했으면 이혼 문제 잘 안 생겨요. 아니면 미성년자면. 근데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결혼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결론은 그 돈에 대한 가치가 되게 커졌고 체면이 안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그 형제보다 부부간이 더 친하고 이런 복합적인 게 요소돼서 돈이 조금만 나오면 생각보다는 분쟁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잘못 생각하네. 집안 체면 그냥 2분의 1씩 가져가자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왜 문제 생긴 줄 알아요? 왜요?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남매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100억, 뭐 집안채. 강남에 요즘에 집안채 강남 막 30억대예요. 30억대를 남기고 돌아가셨어. 얼핏 생각하면 10억씩 나눠가지고 깨끗할 것 같잖아요. 아니 내가 오빠가 남자니까 내가 더 가져가. 법적으로 그런 거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감정적으로 그렇게 싸우고. 아니 근데 법적으로도 문제되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계실 때 제가 어머니 아버지다. 어머니가 계실 때 제가 모시고 살았던 거야. 내가 그러면 더 귀여운 바가 크니 많이 가져가겠다. 그쵸. 그걸 이제 기여분이라 그래요. 그거 갖고 분쟁이 되는데 재밌는 거는 자 나는 어머니 모시고 살았으니까 내가 어머니 모시고 살았으니 기여분이 더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면 동생이 사선생님 뭐라고 주장하는 줄 알아요? 오빠가 당연히 오빠니까 그래놓고 뭐 내가 뭐 하기 싫다고 그랬나? 아니지. 그럼 또 간단한데 이제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제 변호사인데 우리 아내는 대학교 교수를 있어요. 우리 집 애를 못 보잖아요, 낮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머니를 뒀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계시면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 맡기나? 그치, 애를 안 보지. 네. 아줌마 안 써도 되지. 네. 그 여동생은 뭐라냐면 뭐라 그럴까? 엄마가 뭐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 대신 그치. 애도 봐주고 했잖아. 그치. 오빠도 혜택을 받지 그치. 않았냐? 오빠가 무슨 엄마를 봐.
맞아. 엄마가 오빠를 봤지 그렇구나. 기업은 택도 없어요. 오빠 돈 내야 돼 이렇게. 그죠? 이런 그래서 이게 둘 다 맞는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자기 입장만 그렇죠.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언 분쟁이 착하기로 생각됐던 자녀들끼리 싸워요. 이래서 사실은 유언을 우리 피디님이 시간 넘어졌는데 25분까지 괜찮아요. 우리 이게 유튜브가 또 길면 사람들이 존다네요. 그래갖고 우리 돈 타는 거 있으니까 좀 뭐 앞에 좀 자르고 어떻게.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착하게 쟤는 애들은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본 분쟁에 제가 변호사를 20년 넘게 했는데요. 공증은 한 5, 6년 했고 소송은 한 15년 뭐 이 정도 했어요. 근데 분쟁이 그냥 착한 자녀들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알겠죠? 아까처럼. 해석을 그렇죠. 각자 기준으로 그게 나쁜 얘기 아니고 또 맞는 얘기야.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형제는 물론이고 손주들끼리 사촌끼리도 안 보죠. 사실 저 같으면 그냥 재산 없애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기준을 명확히 해주고 하는 게 자녀 가족이 이어진다. 그래서 가족의 어떻게 보면 평화라던가 분쟁의 그런 그렇죠. 뭐 기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꼭 나이가 내가 죽기 전이다 아프다가 아니라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렇잖아요. 가는데 순서 없다고. 그래서 모든 분쟁과 뭐가 없기 위해서 그리고 깔끔한 어떤 그런 걸 위해서 남아있는 자손과 후손과 그런 것들을 위한다면 만 17세 이상이면 5가지 방법으로 유언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오늘 남기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명걸 못 어게요 안목 보신 가장에게 어린 자식 끼쳐두고 영결하고 죽어 간지 가군도 귀여신 봄 애통거여 상쾌 말고 천만